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조경기술사 강사 김원숙이고요. 이렇다 하면 안 되죠? 어, 우리 이제 멘토가 바뀌었죠? 아는 재미도 있고, 골라 듣는 재미도 있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정말, 정말 까먹는다, 그죠? 우리가 지금, 121회 3교시 4교시가 남았죠.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121회 2교시 마지막 번호 6번 있죠. 6번하고 3교시하고 4교시 사실 답안은 다 작성을 다 해놨어요. 3교시까지만 지금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고요. 4교시는 제가 안 올려놨죠. 제가 일부러 안 올려놨습니다. 아직 안 올려놨죠. 작성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120회와 121회까지 제가 분석까지도 다 해놨어요. 근데 제가 아직 올리지도 않았지만 동영상 강의도 아직 안 했어요. 저도 이제 6월달 시험이니까 말 그대로 저도 퍼지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도 당연히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발표가 됐고요. 발표를 하고 나면 기분이 상당히 좋은 분도 계시고 상당히 나쁜 분도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떨어지신 분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다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포기를 할 수는 없고,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그리고, 기술사 공부를 이미 했고, 또 기술사 시험을 쳤던 분들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했을 테고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또 목적이 없어서 뭔가 또 기술사 따면 뭔가 좋다라는 말도 들어서 시험 쳤을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우리는 기술사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는 해요. 그리고 저 때도 제가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기술사 채널을 제가 한번 들어봐라고 그러죠. 저는 구독을 했어요. 이분이 무슨 기술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구독을 해서 한 번씩 들어오는 거 보면 다양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질문 상황이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하셔요, 실제로. 저도 많은 어떤 기술사 공부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답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술사 채널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일부러, 그분은 구독자도 많죠, 그죠? 조회수도 많고. 근데 저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술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목적이 조경이라는 부분에 국한을 둡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 의무가 일단은 조경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조경의 어떠한 발전도 발전이지만 우리가 조경의 어떤 의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 구독자 수 올린다기보다는 적용의 어떤 깊이감을 좀 주기 위해서 저는 적용에 구독자를 올리려면 사실 저도 얼마든지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적용에만 국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아시든 모르시든 상관없이 저는 계속 강의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는요. 우리가 2월달 첫 시험 대비고요.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스터디 모임 장단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앞에 지금 저는 합격 어떤 면접 원서 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면접의 어떠한 태도에
간해서 앞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 시험에 비록 떨어졌어도 그런 것 정도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죠. 나이가 아직 멀었어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또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부담감 없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첫 시험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앞에 이제 하다가 보면 내년 2월달 시험까지는 좀 기간이 있는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의외로 2월달이라는 개념은 봤을 때는 굉장히 기간이 길지만 2월달에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대비 방법 지금부터 사실은 생각을 쭉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스터디 모임을 찾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 모임의 장단점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20회 우리가 3교시, 4교시는요. 다음 주에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해서 얼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드판 강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번은 좋은데, 그죠? 근데 사실 보드판 강의는 내용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그래서 보드판 강의도 굉장히 의외로 또 다른 과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라빌레트 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기술사, 다른 과 기술사들이 들어가지고, 조경에서 그런 것도 하느냐라고 듣고 재밌다고. 정말서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강사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들으면서 제 강의가 좀, 꾸밈이 좀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를 좀 또 그런 부분에서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하면서 라빌레트를 듣고 제 아시는 분들이 라빌레트 파크를 듣고 오히려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고, 톡으로 오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적용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기술사들이, 우리 적용만이 아니고 타 분야의 기술사들이 오히려 더 재밌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제 강의의 가치를 좀 알아줄까라는 어떤 걱정 반, 희망 반,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또 제가 강의를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첫 시험 대비 방법 접대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죠. 그죠? 우리가 2월 달에 가서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까 기술자 채널도 이야기했죠, 그죠?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뭐 3개월 공부해가지고 뭐 주위에 누가 뭐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안 되고 기술사가 필요 없고 어쩌고 하니까는 뭐 희망 이 뭐라 그러죠? 하기 싫어진다는 둥, 뭐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뭐 공부가 다시 하기 싫어진다는 둥, 뭐 또 외웠던 거 자꾸 까먹어서 하기 싫어진다는 둥, 뭐 이렇게 하던데 그거는 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잊어버리죠. 우리 또 어제 외웠던 거 기억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외웁니까? 그죠? 그것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정말 좀 기술사 입장에서 들었을 때도 아주 타당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짬짬이 어쨌든 용기를 쓸 때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자, 우리 2월달 첫 시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계속 하겠죠.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발표 때까지 실컷 놀아라 했으니까 놀진 않았죠. 이제 딴 일 한다고 바빴죠. 사실 더 바쁩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간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좀 색깔 좀 바꿔야 되겠네요. 시간 할애를요 하셔야 되는데 그 시험 치기 전에 우리가 학원 개강이 우리가 보통 9월 중순쯤이나 9월 초에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언제쯤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쯤 한다면 그때까지 실컷 다 잊어버리고 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라이프 사이클이란 게 있어요. 그죠?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라이프 사이클에서 기술사 공부를 딱 하려고 보면요. 기술사 공부를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우리가 3시간씩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꾸준히 3시간 정도, 꼭 뭐 3시간은 아니더라도, 자, 2시간이든 1시간이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공부할 시간을 할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한 시간을 내가 넣으려고 보니까, 삶의 사이클이요. 공부할 시간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늘 하던 어떠한 사이클 패턴이란 게 있어요. 그죠? 패턴이란 게 있는데 어느 날 공부할 시간을 딱 넣어보면 내가 하루에 이번 1시간씩 공부해야지 하려고 보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시간 그러면 내일 해야지. 그러면 내일은 다른 일이 안 생기냐는 거죠.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루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 9월달 개강이 되고요. 이번에 또 해야지 하다가 이제 2차 개강이 됩니다. 이때 정신 차리고 가야지 했는데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이만큼 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1시간씩 할애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공부의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기술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패턴 안에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눈 비비가면서 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눈 비비가면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눈 비비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눈 비비고 바늘 가지고 옆구리 허리가 아니지, 허벅지 쑤시가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족이 있는데, 그죠? 그러기 때문에 눈 비비고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서 무엇을 삶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눈 비비고 공부할 수 없다면 무엇을 뺄 거냐는 거죠. 분명히 24시간 중에 7시간, 8시간 잔다 칩시다. 너무 많이 잔다, 이거는. 너무 많이 잔다. 저는 5시간 이상을 잘 안 잡니다. 좀 많이 잘 때도 있긴 있어요. 8시간 정도 잘 때도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근데 5시간 이상을 별로 자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아픕니다, 사실 저는. 근데 잠을 잘 못 자요, 저는. 아예 이 몸 자체가 5시간 이상을 정말해서 공부할 때 집중은 잘하는데 잠에 집중은 안 돼요.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잠에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5시간도 솔직히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죠. 의사가 수면제를 차라리 먹고 자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술을 마셨는데 술 마시면 잠 잤는데 의사들이 술 마시는 것보다 수면제를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를 차라리 먹고 잡니다. 그러면 3시간은 잡니다. 두통이 안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잠시간 조절을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그게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 근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시간 5시간 자라고 소리는 저는 하진 않습니다. 쟤처럼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또 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7시간 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활 자체에 뭔가 하나를 빼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시간을 뭐 할 수는 없고, 일하는 시간 짬짬이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에서 뭔가를 빼야 됩니다, 여러분. 행사를 빼든지, 그죠? 아니면 밥 먹는 시간을 줄이든지, 뭔가를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우선순위 시간을 할애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습관을 들이시고 나면은요, 여러분 기술사 공부하기도 편해지지만 의외로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시간 들이면요, 나중에 2시간 여러분들이 할애를 하게 되고요. 3시간 할애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무조건 내가 3시간씩 공부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우선 1시간만이라도 내가 할애를 하겠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느 시간을 할애할 것이냐, 다 라이프 사이클은 틀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짬짬이 내가 정말 어떤 시간이 없다면 내가 짬짬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잠시간도 줄였지만 중간중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안 했고요. 사람 만나는 거 안 했고요. 밥 먹을 때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지 않았고요. 행사 안 했습니다. 행사 일절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행사를 갔다 오면요, 이게 머릿속에 잔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니까 나중에는 그게 완전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적이 우선순위가 일단 지금은 여러분 기술사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무엇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목적이 기술사입니다. 기술사 공부를 하시려면, 합격을 하시려면요, 우선순위를 생활 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선순위를 무조건 1시간, 2시간을 꼭 잡으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의 모든 행사를 다 빼라는 거. 그것이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행사 1년쯤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번 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강의, 지금 유튜브 강의하죠? 여러분 생각보다요, 여러분 지금 또 다시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놓쳤던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답지 쓰는 데만 막 치중했는데, 실제로 강의 유튜브는요, 답지 쓰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논술 쏘고 생각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를요,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눈에 들려요. 그리고 그날 하루 들었던 강의를 하루 뭘 하나를 들었어요. 그랬으면 그날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뭐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아니면 장애인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러면 그날 현장에서 가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아니면 상사하고 이야기를 하든 이것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죠. 누군가의 생각을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5일 정도는 내가 유튜브에 하루에 하나씩 들었으면
5가지 생각이 나오겠죠? 그죠? 남의 생각까지 합쳐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어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했던 거 가지고 기출문제로 시간을 재어서 답안을 작성을 하시고요. 잘 썼든 못 썼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재는데 결코 잘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부터 다 쓰고 난 다음에 한 문제든 두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최소한 5문제 했잖아요, 그죠? 논술을 했든 용어를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용어 했으면 10분일 테고 논술 했으면 25분일 테고 꼭 시간을 재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들었던 내용을 답지를 써보셔야 돼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자료든요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답지를 보면서 내용을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다음에 더 잘 쓰는 방법이 뭔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답이 나중에 아니에요. 공부하면 할수록요 계속 답은 바뀝니다. 이게 나중에 최선의 답인 것 같은데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보면요 내가 이런 답을 썼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지금 뭘 필요 없어요. 마인드 찰하고 막 이러던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보고 다시 또 써보고 일단은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또 더 잘 쓴 답이 있으면 그거 하나 놔두고 나중에 다 폐기 처분하세요. 2번 보지 마세요. 더 좋은 답이 나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아까도 이야기했죠. 더 좋은 답이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5개 들어서 생각했던 것과 20개 들었을 때 생각한 것은 답이 틀려요. 우리가 유튜브는 가면 갈수록 업데이트가 계속 되죠. 내용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복합적인 사고가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하루에 하나씩 들으면 앞에 거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거 했던 거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몽창 아니면 한 달 동안 한꺼번에 확 다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연결이 쭉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안 듣다가 한 달 한꺼번에 듣지 마시고 일주일 몽창 다 듣고 일주일 생각하고 일주일 또 다 듣고 일주일 생각하고 이래도 일주일 걸 정말해서 5일분이나 7일분을 한 번만에 싹 다 들으라는 거죠. 그래 놓고 답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컷 놀다가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는 듣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또 몽창 다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답지를 쓰고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 강의를 한 걸요. 얼마만큼 듣고 구독자가 많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강의를 더 많이 들었나를 봅니다. 제가 제 얼굴이 나오는 강의가 있고요. 보드판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답지 쓰는 어떠한 강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하는 강의가 있고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파트로 분류를 해서 강의를 했죠.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해서 강의를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동영상 분석을 딱 보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구독자 수가 우선이 아니랬죠. 그리고 구독자도 뭐 문제지만 이 사람이 많이 들었니 안 들은 이 사람은 몰라요.
뭐, 여기 많이 들었니, 안 들었니, 이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강의류에 많이 들었는가를 봅니다. 어떨 때는, 왜 이 강의 때는 사람이 덜 들었을까? 내 강의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해서 제가 다시 모니터링을 해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강의 수가 100 몇 강 되죠? 그리고 분류도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분류의 강의 수도 많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분석이 더 쉽습니다.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듣는 게 어느 거냐면, 답지 쓰는 쪽에 강의가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강의는요, 답지 쓰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굉장히 우리가 기술사 답지는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답지 쓰는 것은요, 단순 기술에 불과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복합적인 어떤 이론이 잘 돼 있는 데서 약간 기술만 익혀놓으면 이게 확 시너지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술도 없으면 문제는 있죠. 시너지 역할도 안 되지만 이론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왜 거꾸로 가? 이론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기술이 들어가면 굉장한 시너지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은 자꾸 답지 쓰는 쪽으로만 여러분이 포인트를 가진다는 거죠. 정말해서 기술사 합격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적은 기술사 합격은 맞는데, 이쪽으로만 보면 여러분의 실력도 안 늘고, 실력이 안 늘면 기술사 합격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기술사 채널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거기도 이런 유사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술사가 어떤 기술사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다양한 기술사 시험을 쳐봤지만 저는 공부 일주일만 하고 쳐요. 일주일 만에 그 책 한 권을 다 보고 갑니다. 일주일 만에 그 두꺼운 책을, 저도 기술사 책을 보죠. 왜냐면 아주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기술사 책을 딱 몇 페이지 안에 축소를 시켜서 그거 보고 시험 치러 갑니다. 저는 일주일은 넘을 거예요. 15일 동안 딱 보고 집중해서 보고 저는 시험을 치러 가요. 그래도 거의 55점, 56점 받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술사는 다 똑같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사 답지 쓰는 그거는 내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론이 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기술사 이론 가지고 말 그대로 56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오래 공부를 했으면 합격은 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 기술사 합격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그 공부가 틀렸기 때문에 기술사 시험이라는 목적을 둬야만이 그 공부를 하게 되죠. 한꺼번에 확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험 치러 가요. 아예 모르면은 답을 못 쓸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이론의 맥락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던 것을 다 들은 데가 아니에요. 계속 했던 공부 1 하나 들었으면, 그 다음에 2, 3, 4, 5 들었으면, 이것이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하나 풀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공부할 때까지 9월 뭐 어느 학원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월 달에 개강하잖아요. 그죠? 학원이. 그래서 9월 개강하기 전에
이런 것 정도 딱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강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강사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안 하고 가면요. 지겹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시간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시간 재서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시간 재어서 답안을 쓰고 다시 정리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9월 가기 전에 9월 개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또 강조하지만 저는 어느 학원에 여러분들이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개강이 다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지금부터 2월 달에 합격을 하려면요. 시간을 먼저 할애를 해라. 모든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방법이 다 다를 뿐이지 돈 버는데 라이프 사이클은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한다면 영원히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을 주는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 중에 내가 무조건 공부할 시간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든 상관이 없고요. 1시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시간 정도 꼭 할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할 시간을 꼭 내시고요. 유튜브 강의는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들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한 강씩 들으면서 그날 그 강의 내용을 설계나 시공하는데 자꾸 적용을 시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에 뭐 있죠? 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한꺼번에 공부했던 거 다 듣고 정리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유사 기출문제를 끄집어내서 시간을 재어서 한번 치고 다음에 이것을 내가 아예 시간 재지 않고 이번에는 그죠? 시간 재어서 한번 하고요. 시간을 재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것이 문제가 나오면 더 좋은 답지는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까지 오셔야 되는 방법. 다음 개강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분명히 끼워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요. 효과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왜 합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요, 정신훈련이에요. 이게 집중도 내가 기술사 공부에 목적을 둔다라는 것이 아주 정신 집중을 위한 말 그대로 초석을 까는 거죠. 이런 거 하지 않고 머리 맹탕 비어갖고 오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남다른 노력이에요. 노력이라서 막 진짜 막 눈 비벼서 공부하는 게 남다른 노력이 아니죠. 남다른 노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내가 힘든, 그러니까 똑같이 돌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1시간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노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다른 노력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1시간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1시간 그 별거 아닌데 3시간 하지? 이거는 욕심이고요. 1시간조차도 못 넣는데 3시간 넣어가지고 이거 일주일도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1시간도 좋고요. 30분도 좋아요. 내가 내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거. 어떤 걸 빼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넣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생활 중에서 무언가를 빼야 됩니다. 빼지 않으면요, 이거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었는데 계속 퉁퉁 튀지, 그죠?
퉁퉁 튀어서 이게 자꾸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튀어나오는데 어느 순간에서는 안 나옵니다. 푹 들어가죠. 그죠? 자꾸 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기술사라서 합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생활 중에서 뭔가 하나 집어넣는다는 것은 방해꾼이거든요. 기술사 공부하는 시간을 집어넣는 것은요, 내 라이프 사이클의 방해꾼이에요. 방해꾼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라이프 사이클이 자꾸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이 튀는 겁니다. 튀어나가는데 그래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자꾸 집어넣으면 이게 확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사과 같아, 그죠? 그 순간까지 확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어넣던지 완전히 뭔가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다른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계속 개강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터디 그룹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라는 것을 끝나고 바로 다음 걸로 제가 설명을 계속 달아서 오늘 3개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아니면 출장 가면서 꼭 하나, 뭐 이거는 집중해서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쑥 흘러가듯이 들은 것이 좋겠죠, 그죠? 이걸 뭐 영광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거는 한 번씩 그냥 쭉 흘리듯이 한번 들으셔서 마음 다짐을 좀 하시라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스터디 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